100만 원으로 시작된 악몽, 그리고 배신.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월세에 생활비에 통신비까지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고작 몇십만 원.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올릴 때마다 부러웠죠. 저도 언젠가는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인 민수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하자는 거였죠. 민수는 예전부터 사교성이 좋았고 여러 사람들과 폭넓게 지내는 타입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그냥 똑같지 뭐. 회사 다니고 집에 오고 그런 거지. 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혹시 투자에 관심 있어? 요즘 괜찮은 게 하나 있는데. 투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해? 넣을 돈도 없는데. 민수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 아니야.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걸 소개해줬거든.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세상에 쉬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수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허풍을 치는 타입도 아니었고요. 어떤 건데? 일단 만나보자.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렇게 저는 민수의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은 투자가 있을까? 민수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뭔가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도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민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00만 원이면 제게는 큰돈이었지만 정말 좋은 기회라면 시도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지금처럼 살면 언제까지나 똑같을 테니까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자꾸 민수의 제안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동료들이 점심 메뉴를 정하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문득 제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말에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수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정수라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했던 정수야.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거든. 정수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성공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방식은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수익률이 상당해요. 원금 보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20%라니. 은행 금리가 연 3%도 안 되는 시대에 한 달에 20%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고. 정수가 핸드폰을 꺼내서 계좌 내역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큰 금액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달 수익이에요. 보시다시피 약속한 대로 나왔죠. 숫자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진짜였어요. 정수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저희는 해외 선물 거래를 합니다.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복잡한 알고리즘을 써서 거의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전문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100만 원부터 시작해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제 적금 중 하나를 해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정수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 실제 수익 내역을 보니 믿음이 갔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정수에게 연락했어요.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제 계좌에 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의 20%였죠.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어떤가요? 말씀드린 대로 되죠? 정수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매달 가능한 건가요? 물론이죠. 다음 달에도 똑같이 들어올 거예요. 두 번째 달 또 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더 큰 금액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500만 원 정도는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받는 수익금을 보면서 이제 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투자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수가 투자자들의 모임이 있다며 초대했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얘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도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죠.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들 수익을 잘 내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도 다른 분들과 투자 경험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뜨는데 복도에서 몇 명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달부터 돈이 안 들어왔어. 나도 그래. 정수한테 연락해도 계속 다음 주라고만 하고.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더 듣고 싶었지만 그분들이 제 시선을 느끼고 대화를 멈췄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들은 게 맞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일까? 다음 날 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투자자분들 중에 수익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아, 그 얘기군요. 정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예요. 해외 거래소에서 송금에 문제가 있어서 며칠 늦어지고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게 정상화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도 물어봤어요. 너는 수익금 잘 받고 있어? 응. 나는 문제 없어. 왜? 모임에서 몇 분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아, 그 얘기? 정수가 말했잖아. 일시적인 거라고. 곧 해결될 거야. 민수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달에도 제 수익금은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200만 원씩 갖고 있었어요. 이전의 불안감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모임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서 투자 사기에 대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고 있는 수익금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좋은 기회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쉽게 수익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정수도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받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달 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익금이 들어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좌를 확인해봐도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중얼거리면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너는 이번 달 수익금 받았어? 민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나도 못 받았어. 어제부터 정수 연락이 안 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확인해 봤어? 지금 확인해 보고 있어. 그런데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다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가 알려준 투자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거래 정지 상태였어요. 더 이상 입출금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하게 정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말 사기였구나.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투자한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총 1,500만 원.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던 돈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큰일 났어. 정수 완전히 잠적했어. 사무실도 비어있고 연락처도 다 바뀌었어. 내가 넣은 돈이 1,500이야. 뭐? 그렇게 많이? 나는 500인데. 민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500만 원이면 제가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니. 다음 날부터 정수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정수의 행방을 물어봤고 그가 다니던 장소들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투자자 모임에서 만났던 분들과도 연락을 취했어요. 모두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까지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우리 모두 속은 거야. 한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막막했어요. 정수는 완전히 사라졌고 증거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입금 내역과 몇 차례의 전화 통화 기록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담당 형사는 요즘 이런 사건이 많아서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제가 직접 정수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정수의 사무실, 건물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다행히 관리소장이 협조적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몇 달 전에 갑자기 사무실을 빼더니 연락이 안 되고 있어. 보증금도 못 받아갔어. 혹시 다른 연락처나 주소 같은 거 아시는 게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 말고는 모르는데. 그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도 그 주소로 가봤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곳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투자자 모임에서 만났던 박 대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랑 같이 있던 여자를 봤어요. 여자요? 네. 모임 때 정수 옆에 서 있던 여자 있었잖아요. 비서 같은. 그 여자를 찾아가면 정수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대리와 함께 그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수가 자주 다니던 카페와 레스토랑을 뒤졌어요. 그러던 중 한 카페에서 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여자는 저희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모든 걸 잃었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냥 말단이었어요. 말단이요? 네. 위에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정수도 지시를 받고 일하는 거였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가 혼자서 꾸민 일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진짜 돈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하지만 저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자의 말로는 이런 투자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수 같은 사람들을 여러 명 두고 각자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마 해외로 도망갔을 거예요. 일이 틀어지면 미리 준비된 계획이 있었거든요. 절망적이었어요. 정수를 찾는다고 해도 그 위에 더 큰 조직이 있다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영영 못 받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박 대리와 통화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조직적인 사기라고. 하지만 막막했어요. 증거도 부족하고 정수는 사라졌고 조직의 배후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경찰에 조직적 사기라는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는 더디기만 했어요. 담당 형사는 복잡한 사건이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받았던 대출금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번 달 대출 이자만 50만 원이야. 통장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상황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뭔 소리야?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투자 사기에 당했다는 것부터 1,500만 원을 잃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이 바보야. 왜 그런 걸 혼자 결정했어? 어머니는 울면서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너무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경찰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결국 부모님이 보증을 서서 대출금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부모님께 빚을 지게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도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가해자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해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으로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들끼리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못 찾고 가해자들은 연락도 안 되고 우리 중에 집까지 팔아야 하는 사람도 있어. 한 피해자가 말했어요. 나도 아이 학원비 못 내고 있어. 모두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투자에 손을 댔을까? 후회만 계속 들었어요. 정수 그 새끼만 잡으면 이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제 인생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술자리에서 제 처지를 하소연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수와도 서먹해졌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는 건가?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어요. 정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정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으셨어요. 아드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수도 피해자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였어요. 본인도 나중에 크게 당했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가 피해자라니? 그럼 진짜 주범은 누구인가요? 그건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머니는 계속 망설이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절박해요. 부모님까지 피해를 입혔어요. 결국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 계획을 세운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요?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가까운 사람이라니? 혹시 민수인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수가 정수에게 당신을 소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수익을 주면서 신뢰를 쌓으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가 진짜 배우예요. 정수는 그냥 연기를 한 거였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대학 동창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민수가, 하지만 민수도 돈을 잃었는데요.
그건 연기였을 거예요. 자신도 피해자인 척하면서 의심을 피하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민수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투자를 권했는지, 왜 정수를 소개해줬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정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해외로 도피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 돈을 거의 다 뜯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말로는 민수가 정수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모든 돈을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정수는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된 거였습니다. 그럼 제 돈은 모두 민수가 가져간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카페를 나와서 걸으면서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민수가 저를 속였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동안 민수와 함께 정수를 찾아다니고 같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서로 위로했던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다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자.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민수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다음 날 민수와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나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응. 그런대로 민수의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정수 소식 들은 거 있어? 아니, 여전히 연락 안 돼.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야,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 정수랑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지?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거라고 했잖아. 정수 어머니를 만났어. 이번에는 민수의 얼굴이 확실히 창백해졌어요. 그분이 모든 걸 말씀해 주시더라. 내가 진짜 배우라고. 민수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들켰네. 왜 그랬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너도 돈을 벌었잖아. 처음 몇 달은 진짜로 줬으니까. 그걸로 나를 안심시키려고 한 거야? 그런 셈이지. 민수는 자세한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저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 제가 투자할 만한 여유 자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 정수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까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응. 모두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그럼 내 돈은 어디 있어? 이미 다 썼어. 미안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이제 와서 화를 낸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민수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민수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체포되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대학 동창을 속인 투자 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이었어요. 재판에서 민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돈을 써버린 상태라 피해 배상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판사님,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법정에서 말했어요. 저도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민수를 보는 심정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어딘가 안쓰럽기도 하고.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입금 알림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뭐지? 황급히 은행 앱을 확인해봤어요. 정말로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익명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 돈을 보낸 걸까? 왜 하필 지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민수와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건 아닐까? 이 돈이 증거로 사용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투자 사기 조직 전체 검거. 배후에 더 큰 조직 존재. 뉴스에 따르면 민수도 더 큰 조직의 말단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익명의 돈이 입금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설마.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저도 모르게 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를 조직의 일원으로 만들려는 건 아닐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입금 확인하셨나요? 누구세요? 곧 연락드릴 겁니다. 그 돈은 건드리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